Previously. 오늘 진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방송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시기는 처음입니다. 왜 갑자기 타오르게 됐을까? 저는 제가 뭐 1, 2, 3등 안에 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경쟁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거의 청개구리식 대응이에요, 보면은. 좀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인기 요인을 살펴보면 4.7 재보선 때 그 청년들이 유세차에 오르게 만들고 어떤 분위기를 한번 싹 쇄신을 시켰던 공이 클 것 같은데 30살 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고 분노하라 해서 분노하라 했더니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다. 그때 오세훈 시장 당선에는 내가 몇 프로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 제 지분보다도요, 그 배팅을 되게 세게 한 겁니다. 두 번의 배팅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 쪽으로 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몰려가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저분이 선거를 여러 번 떨어질 망정 젠틀하게 선거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도 저는 그건 당에 속한 당 사람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어려운 배팅을 통해 가지고 제 공로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제 기여도보다도 제 스스로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이제 당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당에 있는 청년들도 예를 들면 여당의 장경태 의원, 뭐 이동학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지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랑은 원래 친한 사이인 거죠.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586 세대가 적진 출마를 해라. 아 맞아요, 기억나요. 찍혀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쉬었던 그런 인사거든요. 그거에 더해가지고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늦게 대학 가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당활동 계속하면서 지역구까지 뚫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스토리고 저희가 공유하면서 참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다 뭐 저도 그 클럽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다 밤샘 토론에 자주 나오셨던 청년 논객들이네요. 네. 그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뭐 재밌어서 즐거워서 한다기보다는 정치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깔끔한 통신 수단이고요. 그것은 제가 가끔가다 이제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과도 제가 의견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김남국 의원도 제가 가가지고 김남국 의원 반박하고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얘기했다 싶으면은 가볍게 지적하고 거꾸로 김남국 의원도 저랑 사적으로 소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뭐 김남국 의원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페이스북에 댓글 달겠습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과 저의 논의 과정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공개적으로 반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진중권 교수 같은 분도 제가 뭐라 답글을 달고 반박을 하잖아요. 애정어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사실 정치에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중진들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장유유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컸었는데 제가 정세균 총리 그 장유유서 발언 듣고요. 아마 제 초반 선전에 비추어서 다만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는 보수층 내에서 당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을 것이지 장유유서 때문에 이준석이 안 된다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맥락이 그렇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 총리님이 그런 의도를 쓰셨다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 앞서서 장혜영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봤더니 초면에 다짜고짜 이렇게 반말하는 카메라가 켜지면 존댓말, 꺼지면 반말. 이런 분들 굉장히 믿을 수 없이 많으세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신기하게 다들 반말 안 하세요. 근데 카메라가 꺼지면 그렇게 반말들로 싹 바뀌세요. 뭐 잘 먹어? 뭐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 이준석 후보한테도 반말하는 선배 정치인들 많지 않나요? 어때요? 있죠. 그게 오래 친해졌다고 해가지고 뭐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순에 따라서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나한테 반말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반말하는 정치인들 있는 거죠? 제가 불쾌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불쾌한 적은 없으셨어요? 네, 저도 반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선배들한테요? 나이 많은 뭐 선배들한테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말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부러라도 네. 높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평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있지만 딱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혹시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 반말하던 정치인들이 높임말로 바꾸게 될까요? 어떤 걸 기대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제가 그런 것에 네. 좀 제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지금 당 내외 막론하고 그 야권의 그 대선 후보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평가를 좀 한 그거 번씩 오늘 아침에 해보면 김어준 씨가 어떨까요? 하셔서 제가 안 했어요. 동일한 질문을 했었군요. 네, 근데 평가를 제가 뭐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아, 지금은 또 아니니까 또 입장이. 이 유력 당대표 후보군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 네. 이번에 나 대표께서 그 저희 토론하면서 우리 경선에 버스가 출발하는데 특정 후보를 기다리면 안 된다가 제 이제 지론이고 나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시면서 윤석열이 안 타도 버스를 출발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언사였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 사실상 지지 지지고 발언으로. 그 사람이 네. 탔냐 안 탔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냥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거는 구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대표께서도 계속 통합 얘기하시고 단일화 얘기하시는데 통합 무쇠라는 말을 썼거든요. 야권 대통합. 그게 이제 앵무새가 그래서 그 말만 한다는 건데 통합 무쇠, 네. 단일화 무쇠가 된다고 해가지고 통합이랑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통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되는 분이 결심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 결심 안 하면은 아무리 하자고 제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게 기회의 평등을 열어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신데 그분 있잖아요. 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이 안 좋은 분. 네. 안철수 지금 현 국민의당 대표네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지원 안 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당 대표가 되면 그리고 또 대선 후보가 된다. 네. 그러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네. 당에는 그 당이라고 하면 항상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모든 당무를 총괄하고요. 대표는 사실상 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경쟁하던 시절에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드러냈지만은 그랬죠. 그분이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방송 나가서 저는 그분에 대한 공격을 다 방어했습니다. 그거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에 그때 충실하게 하겠다. 문제 없이. 네, 제가 뭐 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면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과반의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 경선하고 본선하고 다르다. 이게 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룰의 전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심, 민심 50대 50이었다가 본선에서는 70, 30이 되니까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축구 경기보다 제가 축구 경기 딱 끄는 순간 언제냐면요. 이제는 정신력을 버텨야 됩니다. 그런 거 나오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 뭔가 하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선거에서 사이 보수, 사이 진보 먼저 말하는 쪽이 진다는 걸 지금 자주 확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우리 당에서 당내 경선 치르면서 당심 민심 괴리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당원들에 대한 비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게 이 이준석 후보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중진 4명이 합쳐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진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저와 대비되는 가치로 경험과 경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 등장하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경험과 경륜이 언제 발휘되는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최종적인 형태로 그냥 역시나 단일화로 나타난다면. 저분들은 진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냐 그게 다선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단일화만 프로그래밍이 된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이 제대로 된 경험과 경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해할. 아니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셔도 문제 없다. 경험과 경륜이 참 그 어떤 것인지를 한번 또 국민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에게 너네가 망할 거야. 그런 기억은 있어요. 야구와 정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정치를 버리겠다. 그랬던 적도 있었어. 안티페미니스트다. 그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쓰는 단어가 성평등이거든요. 뭔 얘기를 하자는 건 잘 모르겠어요.